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 차는 2001년식 BMW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5 시리즈예요. 이제 코드명이 있는데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239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독일 차들을 좋아하지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독일 차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 차는 특징이 디자인이 지금 세월이 지나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오래됐어도 제 생각에는 BMW 디자인의 거의 전성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고, 이거랑 동시대에 나왔던 이 387 시리즈, 그거를 그 디자인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아주 훌륭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얘는 5 시리즈 중에서도 540이고요. 이 BMW의 모델명 만드는 방식 자체가 앞에 숫자는 시리즈를 뜻하고, 그래서 이제 5 시리즈 중에서도 520이 있고 525, 530, 535, 540, 그리고 궁극으로는 이제 M5가 있어요. 거의 레이싱카에 거의 근접하는, 당시로서는 이제 레이싱 엔진에 가까운 아주 고성능 모델이 이제 M5고요. 얘는 그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540이에요. 40.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일단 엔진이 8기통이고요 배기량은 4400cc입니다 4400cc. 그래서 오래되긴 했어도 벌써 몇 년이나 됐죠? 벌써 2001년식이니까 16년이 지났지만, 글쎄요, 이렇게 신호등에서 만나는 웬만한 차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빠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청담동이나 이런 데 가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워낙 고성능 차들이 요즘 많으니까. 근데 286마력에 이게 최대 토크가 미터당 44kg이에요. 그러니까 토크가 44면은 이제 우악스러운 이 힘이 이렇게 느껴져요. 밟을 때 몸이 이렇게 지그시 뒤로 밀리는 느낌, 그 느낌이 이제 납니다. 특징으로는 기름을 그 대신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 별명을 영감님이라고 부르는데, 나이 드신 영감님. 영감님이 기름은 많이 드시는데 아직 힘은 세요. 이렇게. 그래서 비록 오래됐어도 달리는 게 정말 재밌어요. 이 차는 혹시 뭐 요즘 신형 차들보다도 더 감성이라 해야 될까? 설명할 수 없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잠시 후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이 도로를 밟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질감도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면은, 도로하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약간 철판을 이렇게 깔고 나가는 듯한 되게 묘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차에서는 잘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이제 가져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제가 퇴사하기 직전에 샀던 차였어요. 2014년 4월에. 그때 이제 중고로 가져왔을 때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큰 게 쇼바가 터져 있었어요, 조수석 쪽에. 그래서 쇼바라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은 Shock Absorber,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데, 하는 역할이 뭐냐, 갑시다. 잠깐 밟아볼까요? 오! 이 재미에 타죠. 근데 금방 막히네요, 다시. 근데 하여간 쇼바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차체를 떠받치고 있는 현가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서스펜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먼저 일단 차를 스프링이 떠받치고 있어요. 그럼 이 스프링이 요철을 지나가면은 이제 출렁이면서 요동을 치는데, 그 출렁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쇼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댐퍼라고도 불리고, 영어로는 뭐 스트럿이라는 용어도 쓰고, 하여간 shock absorber, 그거를 이제 우리가 쇼바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게 터져 있으면은 요철을 지나가면은 스프링이 출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철렁철렁이고 불안감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가져오고 얼마 안 돼서
빌슈타인의 B8이라는 서스펜션 그 쇼바를 샀어요. 이제 스포츠 쇼바인데 훨씬 더 두껍고 탄탄해요. 이게 단단하고, 그리고 이 차가 이미 아이박 그 다운 스프링이 돼 있었기 때문에 B8 같은 경우가 이제 다운 스프링용 서스펜션입니다. B6도 있어요. 댐핑 압력은 똑같은데 B8이 조금 더 짧아요. 다운 스프링용으로 나온 거라서. 그래서 이 아이박 다운 스프링 키트랑 그 아이박 프로 킷이라고 그러죠. 걔네 제품명이 아이박 프로 킷하고 이 빌슈타인의 B8을 패키지로 묶은 게 바로 빌슈타인 B12예요. B12 그게 키트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하여간 이거는 이제 두 개가 다 적용이 돼 있는 거죠. 이 B8 스포츠 쇼바도 있고 아이박 다운 스프링도 돼 있고, 그래서 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처음 느꼈던 게, 이제 외곽 순환도로나 이 고속화도로를 달렸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차이는, 마치 돌 때 이렇게 철렁철렁이면서 이렇게 불안하게 도는 게 아니라 빨랫줄을 타고 돌듯이 이렇게 묘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차가 쫙 돌아요. 그래서 와, 역시 이게 영감님께서 나이가 들어도 잘 달리시는구나를 그때 이제 와 그랬죠. 원래 터진 쇼바도 그냥 좋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는데 쇼바를 바꾸고 나니까 진짜 엄청난 차예요. 이 차는 아마 530이나 520 같은 차하고는 성격이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얘는 민첩하다기보다는 되게 우직하고 약간 코뿔소 같아요. 달려나갈 때 이 두터운 토크감을 막 뿌리면서 그냥 뛰어나가는 게 되게 묵직하고 코뿔소 같고, 이런 서울 도심에서 타라고 만든 차가 아니라 이 차는 진짜 아우토반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사이를 고속으로 편안하게 빨리 갈 수 있게 만든 차예요. 이제 GT카라고 그러죠. 그란 투리스모, 그랜드 투어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차는 제가 봤을 땐 GT에 가까워요. 물론 토크가 워낙 세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밟으면은 되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기가 막힌 차예요, 제 생각에는. 특히 요즘 중고 시세가 거의 아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진짜 장담하건대 1000만원 미만으로 구할 수 있는 8기통 감성의 최고의 펀카는 바로 이 540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장담합니다. 이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차를, 이 세월은 오래됐지만 가만 보면은 어지간한 편의 장비가 다 있어요. 왜냐면 540이니까 이 5 시리즈 트림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 트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 센서 보통 후방에 많이 달려있죠. 이거 앞뒤로 다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기 사이드 에어백도 있고, 열선 시트 있고, 안마 기능도 돼요. 근데 이제 시트가 안마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쪼물락 거리는 게 아니고, 엉덩이 베기지 말라고 이렇게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는 이 움직임을 해주거든요. 시트가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엉덩이 안마도 해주고, 오디오도 순정 오디오 치고는 음질이 정말 나쁘지 않아요. 한번 잠깐 틀어볼까요? 뭐가 있지? 갑시다. 오디오도 정말 나쁘지 않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제가 이제 여름에 땀이 많은데 더위를 많이 타요. 근데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정말 아쉬워요. 저는 이 통풍 기능까지 있었으면 더 이상 제 생각에 바랄 게 없는데, 그리고 안타 아쉬운 옵션 중에 하나가 뒷좌석이 안 접혀요. 그러니까 이 트렁크에서 뒷좌석만 접혀도 이제 실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폭이 넓어지거든요. 이제 자전거도 실을 수 있고, 뭐 이케아 같은 데 가서 뭐 가구 살 때도 이것저것 부피 큰 물건들 실을 수가 있는데, 얘가 뒷시트가 접히질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북미 사양에서는 그 스플릿 폴딩 되는 시트 자체가 옵션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내 정식 출고된 5 시리즈들 말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직수입돼 온 차들 중에는 그 접이식 시트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5도 직수입된 게 많거든요. 걔네들도 뒷좌석이 접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하여간 통풍 시트랑 뒷좌석만 접히면은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차인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 영감님이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레이싱 게임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니까 타고 싶은 차가 진짜 많았어요. 이 차도 타보고 저 차도 타보고 탈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를 산 다음에 이제 제가 3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차를 몰면서 느끼는 점은 이제 이거예요. 과연 내가 이 이상의 차가 필요할까? 이렇게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는 차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아니 뭐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가격에 이 감성의 차를, 이 이상 되는 차를 과연 내가 필요로 할지, 거기에 이제 많은 의문이 들어요. 이 차를 갖고 온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훌륭한 차라서. 그래서 중간중간 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몇 번씩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말고 또 타고 싶은 차가 옛날 벤츠의 55 AMG 시리즈들, 특히 CL55, CL이 진짜 멋있는 차예요. 근데 그것도 있고, 뭐 BMW의 그 6 시리즈, 우리나라에는 정식 수입이 안 됐던 그 6 시리즈 쿠페 라인, 걔네들도 엔진이 여기서 파생된 거거든요. 이 8기통 4400cc, 나중에는 이제 4800cc로 배기량이 올라가는데, 그 차로 나중에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이 차를 몇 번 이렇게 몰다 보면은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너무 잘 달리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아요. 이 차는. 이거를 만약에 2001년에 신차로 뽑아서 타고 다녔던 분들은 도대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게 540이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팔렸어요. 그 이유가, 우리는 일단 세금을 배기량 단위로 매기고, 그리고 540의 가격 자체가 540을 살 돈이면은 이제 엔트리급 7 시리즈를 살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고급차를 샀던 그 세대 분들의 마인드는, 아니 같은 돈을 주고 왜 더 작은 차를 타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 바에는 진짜 다 7 시리즈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소수의 이 진짜 운전의 이 재미를 아는 분들은 아마 이 차를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나마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팔렸던 거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 뭐 아담하다고 하기에는 차가 좀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 차들에 비하면 작아요. 아직 이 차체에 8기통 4400cc 엔진을 달고 달리면은 7 시리즈 같이 이렇게 무거운 차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재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기가 없는 차였는데, 2001년이면 우리나라 내수 차량들의 평균 마력이 뭐 한 120마력, 뭐 소나타 이런 차들 뭐 100마력 초반 이러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제 생각에 이 차는 아마 슈퍼카였을 거예요. 슈퍼카. 도로에서 진짜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제가 이 차 말고 이제 다른 차를 몰게 되는 경우는, 저희 어머니께서 기아 레일을 타세요. 그래서 명절 때 우리 가족이 어디 가거나 이러면 그 레일을 모는데, 이 차를 타다가 그걸 타면은 되게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디 차선에 공간이 비어서 내가 가속을 해서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경차니까 세상에 1000cc잖아요. 이 차에 4분의 1도 안 되는 배기량인데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밟아서 빨리 저 안으로 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움직여주질 못해요. 이 차는 내가 마음을 먹는 대로 진짜 움직여주는, 날 같지만 진짜 힘 좋은 영감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안 타보면은 몰라요. 뭐 요즘 차들 힘 좋은 차들 많기는 한데, 이 차가 주는 이 느낌, 달릴 때의 이 느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고가에 비해서 진짜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이런 차들을 관리만 잘 하면은 누릴 수 있고, 축복이 아니겠어요?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 중에 그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제 권영주라는 분께서 이제 개인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시작한 사이트인데, 그분도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비록 차들이 오래됐어도 비록 공산품이고 결국에 이 공장에서 만들어 온 기계에 불과하지만, 공산품도 공산품 나름대로의 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차를 출시 당시에 뭐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자동차 매니어에게는 너무나도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물론 유지비는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이게 4400cc의 8기통이다 보니까 일단 기름을 많이 먹고, 이렇게 서울 시내를 다니면 그냥 한 5km, 6km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도 많이 먹고, 또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이제 좀 수리비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신차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부담이 되는 비용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이 차 뭐 차값보다도 나중엔 수리비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된 차를 못 타죠. 차값은 떨어져도 수리비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부품가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나마 제가 생각하기에 BMW는 그 딜러 파츠 말고도 이제 서드 파티 업체들의 뭐 램코더나 뭐 TRW 하여간 등등 이런 이 OE 업체 또는 OEM 업체들의 부품들을 구하기가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차를 갖고 있으면서 정비했던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거는 없었어요. 부품도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뭐 비싼 부품들은 가끔 직구하면 싸게 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교체했다고 말씀드렸던 쇼바도 제가 이베이에서 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B8을 한 세트 하면은 뭐 100만원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관세 포함해서 700불, 800불 정도에 구했어요. 나쁘지 않죠, 그 정도면. 그리고 이 차가 문제점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 동시대 이 239 5 시리즈들이 오일,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나 이런 오일류들이 많이 누유가 생겨요. 가스켓들이 다 오래되면은 다 계속 오일이 새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스켓 같은 경우. 근데 제 경험상 3년을 탔잖아요, 제가 벌써 이거를. 이미 가져올 때 누유가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갖고 왔는데,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쯤 보면은 엔진 오일 레벨이 이렇게 막 줄어든다거나 막 그 정도로 치명적인 누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질질 새고 다니긴 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쪽으로 약간 결벽증 있는 분들이나 이런 뭔가 새는 거, 이렇게 오일 새고 이런 거 꼴을 못 보는 분들은 절대로 해답을 얻지 못하실 거예요. 얘는 계속 속을 썩일 겁니다. 그리고 530하고 다르게 540이 갖고 있는 약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M62 B44라는 엔진이에요. 근데 고질적인 문제가, 이게 초기형은 M60 B40, 그러다가 M62 B44, 그러니까 4000cc에서 4400cc로 늘고, 후기형으로 오면은 M62 B44 하고 TU라는 알파벳이 붙어요. 이게 이제 가변 밸브 타이밍, 이제 메이커들마다 용어가 다르기는 한데, BMW는 이제 바노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약간 묘한 이 약간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고, 바노스가 기능을 못하면 저 RPM 토크가 좀 죽어요. 근데 애초에 배기량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배기량이 크고 애초에 토크가 워낙 빵빵한 차라서 이게 망가져 있어도 이걸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대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바노스가 고장 났을 때 나는 그 특유의 소음이 있고, 둘째는 냉각이에요. 이 차가 엔진이 열이 되게 많아요. 정상 작동 온도가 이 계기판에 수온계를 보면은 105도쯤이 정상 작동 범위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온도. 540이 아니고 이 530, 6기통짜리 530은 보면은 정상 작동 온도가 한 7도, 하여간 100도 미만인데 얘는 105도예요. 그래서 아마 냉각 계통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냉각 관련해서 2번 큰 돈을 쓴 적이 있었고, 한 번은 라디에이터에 빵꾸가 나서 막 냉각수가 수증기로 막 이렇게 샜었고, 이제 거의 도착했으니까 썬루프를 닫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터펌프에서 냉각수가 또 조금 새고, 엔진을 감싸고 있는 워터 재킷이라는 게 있어요. 이 냉각수가 순환하는 그거를 덮어주는 뚜껑에 약간 이렇게 균열이 생겨서 거기서도 미세하게 냉각수가 조금씩 샜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한 3개월 분기에 한 번 정도로 계기판에 경고가 뜨는 거예요. 얘 냉각수가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이 차가 그래도 영감님이지만 그 당시에
센서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똑똑한 차라서 뭐 문제가 생기면 전구라도 하나 나가면은 얘가 다 알려줘요. 그래서 차가 참 똘똘해요, 냉각님이.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냉각적으로 제가 돈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크게 쓴 적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 큰 말썽은 안 부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부렸으면 좋겠고, 얘가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조금 새고 있고, 이것도 고질병 중에 하나예요. 파워 스티어링 오일. 그리고 뭐가 있을까? 내가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이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만져주고 싶은 게 이제 헤드라이트. 저 헤드라이트를 한번 복원을 해주고 싶고, 그 헤드라이트의 조사각을 조정하는 이 플라스틱이 다 으스러져요, 오래되면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뿌얘진 헤드라이트도 한번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뭘 하면 좋을까요? 이 스티어링에 약간 유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어링을 담당하는 부품들, 하체 부품들, 뭐 타이로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글쎄요,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 있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오래 탈 줄은 몰랐어요. 한 1, 2년 타고 차를 바꿀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나도 만족감이 높은 차라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않네요. 아마 이 차는 제가 거의 폐차할 때까지 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진짜 오디오도 좋고 편의 장비도 좋고 잘 달리고 잘 서고, 그리고 튼튼한 것 같아요. 이 차가 문짝도 되게 무겁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이 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